저는 올해 35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또래들에 비해 어렸을 때 덩치가 컸던 저의 별명은 철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개근했고 운동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절 보고 튼튼하고 건강하다면서 많이 부러워했지만 제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큰 상처가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다 있는 어머니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홀연히 사라지셨죠. 어머니와의 좋은 추억거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친구들이 엄마가 손수 싸주셨다며 자랑하던 도시락도 저는 없었고 현장 체험학습 같은 학교 행사에 와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집안 가득 꾸며놓고 사진 찍고 손뼉을 치면서 축하해주는 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제가 어머님께 투정을 부리기라도 하면 상대도 해주지 않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며 돈 몇 푼 쥐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어머니가 사라진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욕을 하며 매일 술을 드시고 집안 물건을 던지고 다 망가뜨려서 집에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다녔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얼굴이 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어머니를 많이 탓하고 원망했죠. 한시라도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원에 있는 가구 공장에 취직했고 바로 짐 싸서 밖에 나와서 살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직장 동료들의 모습을 보니 가족의 부재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퇴근하는 동료도 있었고 명절 때만 되면 오랜만에 집에 간다며 뛸 듯이 기뻐하는 동료도 있었죠. 반면에 저에게는 집에서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명절에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기운 빠지고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운동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무슨 동호회를 다녀볼까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명님의 아드님 되시나요? 아버지 일로 전화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고 금방 끊으려 했는데 지금 아버님이 위독하시니 급히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데 안타깝지만 조금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송되셨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었습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경찰로부터 사고 상황을 들어보니 술에 잔뜩 취하신 아버지가 술 타러 편의점을 가다가 무단 횡단을 하셨는데 지나가던 차에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가해자도 만나봤는데 그래도 가해자였던 아저씨는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형사 합의를 보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과 기타 비용으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열리고 제 회사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사라진 어머니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발인 날까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찾았어요. 먼지는 수북히 쌓여 있었고 아버지가 마시다만 술병들이 사방에 널려 있더군요. 한때는 친구들도 많으셨는데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말년에 폐인처럼 사시다 가시니 사람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정리하는데 꼬박 이틀 걸렸습니다. 그렇게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장롱 안에서 옛날 사진 앨범을 발견했어요. 앨범엔 어머님과 찍었던 사진이 잔뜩 있었죠. 사진 속에 담겨있던 어머님 모습은 행복한 사람처럼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소중히 안고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절 아껴주던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로 집을 나갔었던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앨범만 보고 있었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앨범에 박스를 넣고 마저 정리하는데
책상 구석에서 먼지 한가득 쌓인 가죽 커버로 된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책은 몇 권 없어서 제 눈에 확 띄었어요. 쌓인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고 열어봤습니다. 가지런한 글씨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다이어리는 어머니가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난데없이 발견한 어머님 일기장에 왠지 제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집 떠난 이유와 지금 계신 곳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앉아서 다이어리를 한 장씩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씩 아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일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연애 때부터 집 나간 바로 직전까지의 중요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그 회사 격리 직원이셨다네요.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자마자 퇴사하고 집에서 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가부장적이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일기장을 보니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무시했고 툭하면 주먹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수백 번도 넘게 생각했지만 제가 태어난 뒤로는 어린 제가 마음에 걸려서 결국 이혼하지 못하고 꾹 참고 사셨답니다. 어머니의 일기 중간중간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정민이가 오늘 처음 나를 보고 웃어줬다. 처음으로 일어섰다. 드디어 걸음마를 뗐다. 등등 저만 바라보고 사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성장해 갈수록 생김새가 아버지를 똑 닮아간다 했는데 성격까지 닮을까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한참 동안 몰랐는데 회식 되풀이 자리에서 눈이 맞았더라고요. 그 회사 지인에게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가 술집까지 쫓아가서 사생 결단을 내려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술집 여자를 감싸줬고 어머니를 면박 주셨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정신착란증을 앓기 시작했는데 자꾸 헛것이 보이고 아버지와 술집 여자의 상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지가 주먹을 일삼았다는 것과 술집 여자와 바람난 사실을 주변에 퍼뜨렸고 회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아버지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보복이 두려워 몸을 피하신 거고요. 일기의 후반부에는 아버지와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쌀쌀맞게 대했던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근처 산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던 아버지는 인간 같지 않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제멋대로 어머니를 원망해온 나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고 저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찾을 단서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셨던 분의 성함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분은 구청에서 일한다고 쓰여 있어서 저는 해당 구청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죠. 제가 알고 있던 건 그분의 이름뿐이었고 어디 소속이었는지 직책도 알지 못해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그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지만 직원 중 한 분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하시고 지방에 내려가셨다고 했어요. 실마리가 잡혀가니 어머니를 다시 만날 생각에 기뻤지만 만나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하나, 예전과 많이 변한 나를 알아보실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생각하며 그날 바로 버스를 탔습니다. 약 5시간에 걸쳐 제가 도착한 곳은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전라남도 여수였고 이야기를 따라서 도착해보니 여수시장이었죠. 상호명은 따로 듣지 못했어요. 줄지어 있는 가게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그분을 찾아다니기로 시작했는데 한참 동안 돌아다니다가 출출해져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매운탕을 시켰는데 저도 모르게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고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와 젊은 사람이 세상 다 산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막막할 뿐인 마음에 그냥 그 아주머니에게 속에 담아놨던 이야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딱하다며 자신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쪽지를 보자고 하셔서 건네드렸는데 쪽지를 한참이나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 설마 했는데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납품을 하셔서 제가 찾지 못했던 거였죠. 일주일에 3번씩 아침마다 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다 주니 내일 아침에 가게 오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신이 저를 어머니께 인도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드디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께 항상 제 말을 들었다면서 무척이나 반가워하셨는데 그분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제 가슴이 절로 내려앉았어요. 제 어머니가 지금 계신 곳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망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래, 네 엄마는 잘 살아있어. 근데 하면서 말을 잘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은 살아계신 걸 알았으니 남은 건 제가 직접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함께 가보자며 차를 타고 1시간쯤 가보니 산기슭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보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고 그때부터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어머니는 없었어요. 흰머리 수북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셨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했는지 몰라보게 수척해지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죠. 함께 온 어머니 지인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 집을 나오면서 한동안은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을 찾으러 가야 한다며 늦은 시간 밖에 나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이 어머니를 모셔왔다고 했어요. 정신착란증이 점점 심해졌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아예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셔와야 했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퇴직금까지 거의 다 쓴 상황이어서 병원을 떠나야 하는 찰나 제가 어머니를 찾아온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충격받으셨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먹고 살고 하기만 했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목신 소리를 내며 힘겹게 손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매일 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무척 놀라워하더군요. 어머니가 내민 손을 마주 잡으며 지금부터라도 어머님 모시고 살자 생각하고 그날 바로 병원 퇴원수속을 밟았어요. 병원을 나오고 지인분 댁에서 하루 지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 사는 원룸은 둘이 살기엔 턱없이 좁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공장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았죠. 당시 제겐 직장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우리 집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어머니 지인분이 제안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라 제 힘을 빌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또래 아이들에게 철인이라 불렸던 제가 하기에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컴플렉스로 생각해왔던 제 큰 덩치가 그 순간만큼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여수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일할 때는 지인분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셨고 저는 은혜를 갚고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혼자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자주 가는데 저를 보고 가끔 미소를 짓기도 하시고 조금이지만 말소리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가족 한 명이 옆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잃어버린 시간만큼 행복하게 지내면서 다시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